기원전 525년, 페르시아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캄비세스 2세는 아버지 키루스 대제의 뒤를 이어 제국의 영토를 더욱 확장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집트를 넘어 북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막 너머로 향했습니다. 전설적인 시와 오아시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신비한 신전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캄비세스는 이 전설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원정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5만 명의 정예 병사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 최고의 전사들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무거운 갑옷과 창, 방패로 무장한 이들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보급품과 물자를 실은 수천 마리의 낙타와 노새가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출정식에서 캄비세스 2세는 병사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북아프리카는 문명과 미지의 세계가 공존하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을 벗어나면 끝없는 모래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시와 오아시스는 암몬 신전으로 유명했으며, 그곳의 신탁은 이집트 파라오들조차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집트를 정복했지만 사막 너머의 세계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캄비세스는 이 신성한 장소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캄비세스의 군대는 테베를 출발하여 서쪽으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첫 7일간의 여정은 순조로웠고 군대는 오아시스라는 중간 거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병사들은 물과 식량을 보급받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현지 안내인들은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조직력을 과신하며 계속 전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아시스를 떠난 후 군대는 광활한 사막의 심장부로 진입했습니다.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모래의 언덕들 사이로 5만 명의 병사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낮에는 살을 태우는 듯한 열기가 엄습했고 밤에는 뼈를 얼리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병사들은 규율을 유지하며 행군했지만 날이 갈수록 사막의 혹독함이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은 아지랑이로 일렁거렸고 모래는 발걸음마다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목표 지점인 시와는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행군 며칠째 되던 날, 하늘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 많은 병사들은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습니다. 멀리 남쪽 지평선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지 출신 안내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대피를 외쳤지만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모래알갱이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대열을 유지하고 서로 밧줄로 연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의 준비는 무력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병사들이 한낮 식사를 준비하던 순간 재앙이 덮쳤습니다. 남풍이 전례 없는 강도로 불어왔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모래의 벽이 군대를 향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병사들의 비명소리조차 폭풍의 굉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모래는 눈, 코, 입을 가리지 않고 파고들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강풍에 쓰러졌고 낙타와 말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양은 완전히 가려졌고 세상은 암흑 속으로 잠겼습니다. 폭풍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모래는 끊임없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찾으려 했지만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대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일부는 모래 언덕 뒤에 몸을 숨기려 했고 일부는 방패로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모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보급품은 흩어졌고
물통은 모래에 묻혔습니다. 정예 군단의 질서정연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자연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제국의 군대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사막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5만 명의 병사들이 행군했던 곳은 새로운 모래 언덕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캄비세스 2세는 테베에서 군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대가 파견되었지만 사막에서 군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갑옷 한 벌, 무기 하나, 심지어 뼈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만 명의 인간과 수천 마리의 동물, 그리고 방대한 양의 장비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이야기를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수집했다고 기록했지만 정작 군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암몬신의 분노라고 해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캄비세스 2세는 이후 정신적 불안정을 보였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라진 군단의 이야기는 고대 세계 전역에 퍼져나갔고 자연의 힘 앞에서의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이 전설을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서부 사막에서 수차례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부 연구팀은 사막 깊은 곳에서 고대 무기와 인간의 유골로 추정되는 것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캄비세스의 군대인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수천 년에 걸쳐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든 것을 감추고 드러내기를 반복합니다. 어쩌면 오만 군단의 비밀은 여전히 사막 어딘가 깊은 곳에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캄비세스 2세의 사라진 군단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적 재난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야망과 자연의 힘, 그리고 역사의 불확실성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5만 명의 병사들은 제국의 영광을 위해 출정했지만 결국 사막의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얼굴도, 이야기도 역사 속으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실종 사건 자체는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바람은 여전히 모래를 날리며 잃어버린 군단의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외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